애리조나 피닉스의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이야기는 마리온 크레인과 그녀의 연인 샘 루미스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낮 시간에 은밀하고 불만족스러운 만남을 가졌고 마리오는 이 상황에 지쳐 있습니다. 마리오는 샘과의 삶을 간절히 원하지만 샘의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빚 때문에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재정적 안정을 갈망합니다. 부동산 사무실 비서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으로 돌아온 그날, 상황은 갑자기 중대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녀의 상사 조지 로어리 씨가 그녀에게 중요한 예금을 맡깁니다. 현금 4만 달러. 이 돈은 거래가 끝난 후 지역은행에 입금할 예정으로 마리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녀가 엄청난 돈 뭉치를 응시하는 동안 무모하고 절박한 아이디어가 뿌리내립니다. 그날 저녁 늦게 샘과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힌 그녀는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싸고 차에 올라타서 4만 달러 전부를 훔칩니다. 그녀는 샘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페어베일로 운전해 가서 이 돈이 마침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 길고 불안한 운전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편집증에 시달리며 모든 그림자와 모든 시선이 비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녀의 첫 번째 큰 실수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입니다. 고속도로 순찰관이 그녀의 특이한 행동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멈춥니다. 순찰관은 그녀의 초조한 태도와 그녀가 황급히 숨기려 했던 번호판 프레임을 의심하고 경고와 함께 그녀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그녀의 마음에 남아 죄책감을 증폭시킵니다. 노출되었다고 느낀 마리오는 근처 마을의 중고차 매장에서 자신의 눈에 띄는 차를 덜 눈에 띄는 차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훔친 현금의 일부로 차를 바꾸면서 눈에 띄게 긴장합니다. 차 딜러는 눈치가 빠르고 그녀의 불안함과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을 명확하게 포착합니다. 새 차를 확보한 후 마리오는 운전을 계속하고 죄책감과 피로가 그녀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폭우 속에서 밤늦게까지 운전합니다. 그녀는 멈춰야 하지만 자신이 인식될 수 있는 크고 공공연한 모텔은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빗속에서 그녀는 베이츠 모텔 표지판을 발견합니다. 딴 지역에 자리 잡고 언덕 위에 으스스하고 고딕 양식의 집 그림자에 가려진 모텔은 섬뜩하게 황량해 보입니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폭풍과 자신의 커져가는 공황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습니다. 특이할 정도로 수줍음이 많은 젊은 주인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노먼 베이츠입니다. 노먼은 어색하고 즉시 그녀의 아름다움과 존재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모텔이 거의 붐비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1호실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이상한 긴장감이 공중에 감돕니다. 노먼은 잡담을 시도하지만 마리오는 경계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대합니다. 그녀가 짐을 푸는 동안 그녀는 언덕 위의 집에서 들려오는 맹렬하고 억눌린 말다툼 소리를 엿듣습니다. 노먼과 그의 어머니이며 목소리가 날카롭고 지배적인 인물입니다. 어머니는 노먼이 모텔에서 젊은 여자를 접대하는 것에 맹렬히 반대합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이 노먼을 유혹하여 자신에게서 빼앗아 갈까 두려워합니다. 노먼은 눈에 띄게 흔들리며 마리온에게 돌아와 어머니를 변호하며 그녀는 해롭지 않고 가끔 조금 미쳤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리온을 모텔의 응접실로 안내하는데 그곳은 노먼의 취미인 박제된 새들로 이상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와 우유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리온과 노먼은 깊고 탐색적인 대화에 참여합니다. 노먼은 자신의 삶, 고립, 그리고 어머니와의 숨막히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떠나고 싶은 욕망을 고백하지만 특히 어머니가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병약자이기 때문에 의무에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노먼의 갇힌 존재에 깊이 영향을 받은 마리오는 자신의 비참함의 반영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의 헛됨을 깨닫습니다. 4만 달러는 그녀에게 공포와 고립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는 마리온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피닉스로 돌아가 결과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돈을 돌려주고 관용을 빌 것입니다. 그녀는 노먼에게 아침에 떠날 것이며 잘못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리오는 핸드백에서 훔친 돈을 꺼내 신문에 안전하게 싸서 침대 옆 탁자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갑니다. 길의 먼지와 상징적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위층에서 노먼은 그림 뒤에 숨겨진 작은 구멍을 통해 마리온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샤워가 진행되는 동안
나이든 여자를 희미하게 닮은 그림자 같은 인물이 갑자기 욕실로 들이닥칩니다. 그 인물은 큰 식칼을 들고 충격적이고 잔인한 분노로 마리온을 공격합니다. 마리온은 비명을 지르지만 소리는 물소리에 묻힙니다. 공격은 신속하고 무자비합니다. 마리온 크레인은 쓰러지고 피는 상징적이고 끔찍한 시각 효과로 배수구로 소용돌이쳐 내려갑니다. 끔찍한 장면을 발견한 노먼은 그 행동 자체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즉시 광란에 빠집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어머니와 증거입니다. 그는 신문에 쌓인 돈을 발견하지만 공격 중에 떨어져서 욕조 근처 바닥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기 보존을 위한 소름 끼치는 본능에 의해 움직여 그는 꼼꼼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는 욕실을 청소하고 마리온의 시신을 샤워 커튼으로 감싸고 그녀가 몰던 차를 포함하여 그녀의 모든 소지품을 포장합니다. 그는 시신과 그녀의 개인 소지품을 그녀의 차 트렁크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차를 근처 늪으로 몰고 가서 차량, 시신 모두를 가라앉힙니다. 그는 차가 흙탕물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 행동에는 소름 끼치는 종결감이 있습니다. 피닉스에서는 마리온의 실종이 빠르게 알려집니다. 그녀의 언니, 릴라 크레인이 걱정하며 필사적으로 도착합니다. 그녀는 바로 페어베일에 있는 샘 루미스에게 가서 대답을 요구합니다. 마리온이 사라지기 전에 불안하고 불가사의한 편지를 받았던 샘 역시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 둘 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합니다. 마리온의 고용주였던 로어리 씨는 마리온과 더 중요하게는 사라진 4만 달러를 추적하기 위해 사립탐정 아보가스트를 고용했습니다. 아보가스트는 노련하고 체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는 피닉스에서 중고차 매장으로 그리고 결국 베이츠 모텔까지 마리온의 흔적을 따라갑니다. 그는 노먼에게 질문하지만 노먼은 회피하고 초조하게 불안해합니다. 노먼은 마리온이 밤을 묵었음을 인정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노먼의 불일치와 극도의 긴장감은 아보가스트의 의심을 키웁니다. 아보가스트는 샘과 릴라에게 연락하여 노먼이 병약자이며 방해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어머니를 상대로 모텔 등록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고 느끼며 혼자 집으로 올라가 미세스 베이츠를 신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보가스트는 조심스럽게 언덕을 올라 불길한 집으로 향합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메인층을 수색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모습이 갑자기 계단 꼭대기에 나타납니다. 마리온이 살해당했을 때처럼 어머니는 아보가스트를 공격하여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의 시신은 계단 아래로 밀쳐지고 조용하고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아보가스트가 다시 전화하지 않자 샘과 릴라는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그들은 지역 경찰인 알 체인버스 보안관에게 알리지만 보안관은 실종된 소녀, 4만 달러, 그리고 공격적인 사립 탐정에 대한 그들의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체인버스 보안관과 그의 아내는 노먼과 이야기를 나누고 노먼은 자신의 이야기를 유지합니다. 마리온과 아보가스트 모두 왔다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보안관이 그의 어머니와 이야기하자고 요청하자 노먼은 그녀가 아프다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단순한 신념을 가진 보안관은 노먼의 어머니가 집을 떠나지 않는 병약자라는 주장에 쉽게 설득됩니다. 경찰의 대응에 불만족한 샘과 릴라는 스스로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마리온이나 아보가스트의 흔적을 찾기를 바라며 결혼한 부부로 위장하여 베이츠 모텔에 체크인합니다. 그들은 수색을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샘은 사무실에서 노먼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릴라는 금지된 집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샘이 노먼과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노먼이 어머니가 정신적으로는 아니고 단지 육체적으로만 아프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녀를 끊임없이 변호해야 하는 그의 필요성입니다. 한편 릴라는 집을 탐색합니다. 그녀는 미세스 베이츠의 깨끗하고 먼지 쌓인 침실, 마치 신사처럼 보존된 방을 발견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부엌 옆에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낡고 좀 먹은 드레스를 입고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부패된 시신을 발견하고 경악합니다. 릴라가 비명을 지르자 샘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노먼이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옷과 가발을 쓰고 같은 식칼을 휘두르며 방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노먼이 살인자입니다. 그는 어머니로 변장하고 그녀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샘은 노먼이 릴라를 살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그 순간에 달려들어 노먼을 제압합니다. 앞서 샘이 불렀던 경찰이 도착하여 즉각적인 위험은 해결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정신과 의사 프레드 리치몬드 박사가 마지막 소름 끼치는 결론을 제공합니다. 그는 노먼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노먼은 소유욕이 강한 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졌다고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연인을 만들자 질투심 많은 노먼이 그들 둘 다에게 독을 먹였습니다. 죄책감과 상실감을 감당할 수 없었던 노먼은 어머니의 시신을 훔쳤고 심각한 해리성 정체장애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인격을 내면화하여 그녀처럼 말하고 행동했고 그녀를 살려두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노먼이 어떤 여자에게 끌릴 때 어머니 인격이 나타나 질투심에 사로잡힌 분노로 그의 욕망의 대상을 폭력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온과 아보가스트의 잔혹한 살인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노먼 베이츠는 감방에 앉아 있고 어머니 인격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기양양하게 그의 마지막 생각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해롭지 않으며 심지어 파리가 노먼의 얼굴에 앉을 때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카메라는 그의 불안하지만 거의 평온해 보이는 미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지막 장면은 마리온 크레인의 차가 늪에서 끌어올려지는 모습이며 모든 공포의 촉매였던 4만 달러가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회수된 이 돈은 그녀의 범죄의 비극적이고 최종적인 헛됨을 나타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더 많은 심층 영화 요약을 위해 코리안 네포를 구독하세요.